일단은 거기는 문제 중에 한 2개 정도, 2~3개 빼놓고는 다 교재에서 한 거거든. 안 풀린다면 복습을 좀 안 했구나 스스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볼게요.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좀 짧게 하고 그러고 봅시다. 자, 일단은 니네 자, 봐야 돼.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자, 다시 자, 여기서 내려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3가지로 출제가 될 거라고 그랬어. 근데 일단은 단순히 등차 수열 더하는 거, 할 줄 아는 거, 자, 적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구조 관련해서 내는 거. 3번째는 이차함수로 해석하는 거. 이차함수 해석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아마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을 때, 자, 일단 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낼 거야. 됐어. 쉽게 낼 수도 있고 뭐 좀 어렵게 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웬만하면 나올 건데 말 줄 알 테니까. 자, 지금 학교 선생님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차함수로 관련해서 해석하는 걸 하나 내고자 하시는 것 같아. 그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둘 중에 그러니까 2개가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도 당연히 낼 수 있고, 일단 셋 중에 한 2개는 나오지 않을까? 그지? 자, 일단은 적용은 나 설명 안 할 거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만약 본인이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공식을 못 외웠다라고 하면은 외워. 오늘 외우면 내일 쓸 수 있잖아, 그지? 꼭 외워야 돼. 그리고 좀 그런 경우도 있죠. 자꾸 내가 깜빡깜빡해요 이런 경우 있잖아, 그지? 그거 좀 그냥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덜 까먹을 수 있거든. 알았지? 좀만 신경 쓰면 안 까먹어. 그지? 야, 나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나 군대에 있을 때 군번 아직도 기억나. 군번도 기억나고 총번도 기억나요. 네. 나 우리 부대에 있던 주소도 기억나. 좀만 신경 쓰면 안 까먹어, 사람은 잘.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적용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에서 구조 관련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우리 구조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게 다였는데, 등차 수열은 어떨 때 항이 일정해? 대칭의 위치에 있는 두 항의 합이 일정하지.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런 얘기하자. 대칭의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자고? 어떻게 판단한다고? 대칭의 위치는 어떻게 판단해요? 항번호의 합이 일정한 거, 그지? 자, 다시. 야, 느낌 아니고 그냥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 다시. 대칭의 위치라는 거는요, 항번호의 합이 일정한 거야. 자, 항번호의 합이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그때 대칭의 위치를 판단해서 합을 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자, 만약에 자, 우리 AN이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해놓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한다고 치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생각이 이렇겠죠. 자, 지금 이렇게 돼. 뭐가 대칭의 위치야? A랑이랑 누구 더한 게? A? C랑 더한 거랑, 그지? 자, 그 다음에 A의 이항과 A의
6항을 더한 거랑 나머지 체크 안 해도 되겠지. 자, 니 더한 거 그게 이거의 몇 배야? 2배가 되면서 얘가 7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A의 4항이 되면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요, 니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우리 이거 플러스 뭘 좀 같이 해주면 좋냐면, 합이 0이 되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별건 아니고, 잘 봐. 우리 이래, 지금. 얘를요, 합을요, 뭘로 고치는 과정이었어요? 항으로 고치는 과정이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합이 0인 상태를 생각을 해볼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어떤 등차 수열 AN이 있고 AN의 합이 SN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만약에 S의 13이 0이야, 맞아? 그럼 1항부터 13항까지 더한 게 0인데, 그럼 거기서도 대칭의 위치에 합이 일정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게 될 거 아니냐?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때 무슨 소리가 되는 걸까? A에 1항 더하기 13항이 몇이고? 0이고. 그리고 얘는 분명히 항의 개수가 홀수계잖아. 그럼 그 얘기는 한 가운데 항이 반드시 존재해, 안 해? 존재할 거란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1항 더하기 13항이 0이고 2항 더하기 12항이 0이고 이렇게 쭉 가서 얘가 몇 번째 항이 0임을 알려주는 거야? 7항이 0임을 알려주는 거야, 맞아? 그럼 바꿔 말하면 이것도 당연한 거지. 7항이 0이면 이걸 갖고서 반대로 이 생각을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거. 괜찮니? 근데 만약에 얜 지금 항의 개수가 홀수계여서 이게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니네한테 이랬다고 쳐보자. 그럼 S에 20이 0이었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땐 가운데 항이 존재하겠니?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때는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A의 1항 더하기 A의 20항이 몇이야? 0이 되는 거고, 맞아? 혹은 이걸 한 가운데 쪽으로 최대한 몬다고 치면 A의 10항 더하기 A의 11항이 몇이 되는 것도 괜찮아?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A의 10.5항이 만약에 있다면 걔가 0인 상태란 얘기야. 근데 얘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수열에서는, 그지? 자, 그래서 합이 0인 상태에 대한 관찰을 좀 잘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자, 표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A에 N항 더하기 A에 자, 만약 얘가 0이었다라고 쳐보자. 이게 모든 자연수 아니지. 자연수 n이 1부터 22까지 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한대. 자, 그럼 무슨 소릴까? 이게 어디 대칭인 값이 일정한 거야? 23에 대해 23이 아니라 11.5에 대해 대칭인 애들이 일정한 거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요, 대칭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항번호의 합이 몇이면 대칭의 위치가 된다는 거야? 항번호의 합이 23이면 대칭의 위치가 된다는 얘기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죠. 알아듣는 겁니다, 이 정도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아니야, 그래. 여기서 대칭의 위치에 관한 생각을 좀 잘 해주시고, 자, 이 표현 자체가 합에서 항으로, 항에서 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거란다. 자, 수업 때 진짜 많이 했던 내용이야, 그지? 자, 더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해석 얘기를 좀 합시다. 자, 2차 함수의 해석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자, 우리 이렇게 됐었잖아.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 알고 있죠, 맞아? 자, 걔를 썼을 때요, 걔가 2분의 n 곱하기, 자, 2a 더하기 m 빼기 1 곱하기 공차가, 근데 하윤아 거기서 보이니? 아, 진짜? 안 보일 텐데? 야, 내가 아무리 살을 빼도 거기서는 안 보여. 잘 안 보이면 여기로 옮겨. 자, 다시 보자. 얘고요.
그럼 얘를 다시 쓰시면은요 2분의 아이코 다시 쓰자 2분의 dn제곱 더하기 2분의 2a 빼기 d 곱하기 n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초항부터 등차 수열일 때 그 등차 수열의 합이 몇 차식이 되는데? 2차식이 되는데 맞아?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몇 개 있었지 일단. 자, 첫 번째 여기서요 우리 자, 첫 번째 얘는요 상수항이 몇인 2차식이야? 다시 상수항이 몇인 2차식이야? 0인 2차식이야 맞아? 얘가 상수항이 0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래? 얘가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걸 더해서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것을 더해서 맞아? 자, 이 의미가 니네한테 자 얘가 초항부터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야. 자, 다시 얘가 초항부터 등차 수열임을 말을 해주는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눈여겨봐야 되는 게요. 자, 2차항 개수가요 뭐가 되는 거죠? 네, 공차의 반이었던 거. 자,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맞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참고 삼아 더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SN이 주어졌는데 S0이 0이 아니더라 라고 하면 그 얘기 무슨 소리야? 일반항 구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해? 아니요. 일반항이 몇 번째부터 성립할 거란 얘기야?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할 거란 얘기고 대신에 우리 서술형을 쓸 땐 S0 쓰면 돼?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직접 구해야 되는 거야. 일단 나 분명 얘기했어.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갖고서 우리가 문제에서 좀 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이런 거 낼 수 있는 겁니다. 등차 수열 합에 자, 등차 수열의 합에 최대소에 관한 걸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상황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초항과 공차가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초항과 공차가 어때야지 이게 문제를 내는 맛이 있다고? 부호가 반대여야지 내는 의미가 생긴다고. 부호가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게. 그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합의 최대소를 낼 때는요. 기본적으로요. 자, 모든 문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A랑 D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 내려고 하는 게 무척 일반적이고요. 그럼 이거를요. 자, 첫 번째 그냥 수열의 일반항의 관점에서 풀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일반항의 관점에서 풀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거를 그냥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볼게요.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라고 해봅시다. 일단 됐습니까? 다시요.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라고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양수로 시작해서 계속 음수를 더해가니까 언젠간 항들의 값이 작아지면서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일단 합에 무슨 값이 존재하겠니? 대값이 존재하겠죠. 양수로 시작해서 나중에 음수가 될 거니까 양수만을 다 더하면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자, 지금 이해하니? 진짜? 자, 다시. 그러면은 다시 보자. 이때는 분명히 무슨 값이 존재한다고? 최대값이 존재할 거라고. 그럼 이걸 일반 항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까지 더하면 최대값이야? 0 이상인 모든 항을 더하면 최대값인 거야. 그치? 됐어? 다시 이때는 0 이상인 모든 항을 더하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풀기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쉽게 제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주고 SN에 관한 조건을 주는데 SN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SN에도 모르는 개수를 하나 껴놔. 됐어? 아니면 SN에 대해서 조건으로만 줘. 다시 SN에 대해서 뭐로만 준다고? 조건,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만 줘. 그럼 내가 그걸 보고서 일반항을 판단하는 게 쉽겠냐? 그건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야. 그럼 그땐 기본적으로 몇 차 함수로 해석하면서 가는 거야?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게 누가 봐도 편하다는 얘기야. 자, 요 말 이해됐어? 다시 등차 수열의 합 SN 이렇게 한 다음에 걔를요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걸 보고서 이 등차 수열이 이런 놈이겠는데 라고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게 잘 나겠냐? 잘 안 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기본적으로 몇 차 함수로 해석을 해서 2차 함수를 찾는구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럼 2차 함수를 찾을 거기 때문에 걔를요 그냥 2차 함수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충분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다시 해보자. 여기서 그럼 내가 얘를요 두 번째 2차 함수의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해보면 야 근데 은재야 저번에 학교에 선생님이 말한 게 대체 뭐야? S랑 S는 1은 S는 2는 S는 3 그런 거였을 때 S 1, 2, 3이 같을 수가 없어. 아니 뭐 절대값 쉬운 거라고 해서 일반항 구할 때는 걔 다시 맨 마지막 아래로 음수로 취해가지고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 뭐지? 모의고사 유형이 있는데 그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넣어놨어 비슷한 거. 니네가 안 알려줘갖고 내가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어딘가 있어. 봐 그냥. 니네 시험 문제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어려울 거니까 이거 풀면 쉬운 거 풀겠지 당연히. 자, 다시 보자. 2차 함수 관점에서 보면 얘가 일단 그러면은 뭐 축의 위치를 보거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올 건가 본데 그래도 짧게 하자. 자, 얘가 그러면 우리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면은 됐어요. 이 SN이 무조건 원점 지나게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려야 되고 됐어. 내가 지금 공찰 음수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해야죠. 최고차 한계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야죠. 그 다음에 초항이 양수니까 1 넣었을 때 양수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그럼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생겨 안 생겨? 이렇게 생기겠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 합이 최대가 되는 거 어디까지 더한다고? 양수인항까지 다 더한다고. 그게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SN이 제일 큰 지점을 찾아? 제일 큰 지점을 찾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봐야 되는 게 이거야. 축이 늘 자연수일 거란 보장이 있어 없어? 그치? 축이 자연수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 자, 축이 자연수일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축이 자연수일 때 자연수가 아닐 때를 분명히 분류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오늘로써 정확히 4번째 얘기하고 있단다. 첫 수업할 때, 복습 수업할 때, 내신 대비할 때 그치? 또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자, 케이스를 몇 개 분류할 건데 그럼 축이 자연수란 보장이 없으니까 케이스를 몇 개로 분류해야 될까? 4개로 분류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축이 무슨 수일 때? 축이 자연수일 때 맞아? 두 번째는 점 5 붙을 때 맞아? 그 다음 점 5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랑 뭐 할 때? 클 때 이렇게 나눠서 분류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생각이 도저히 안 나잖아? 그럼 그냥 니네는 그냥 그걸로 해. 그냥 자연수 아무거나 10 해보고 그 다음에 10.5 해보고 10.3 해보고 10.7 해보고 이러면 돼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야, 2차 함수를 벌써 3년째 보고 있잖아 니네. 근데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지. 다시 봐. 그러면 얘가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여기가 만약 자연수다. 만약 여기가 10이었다라고 쳐보자. 됐어? 그럼 최대값은 뭐야? 최대값은 S 몇이야? S10이 최대지. 자, 얘가 최대야. 자, 근데 여기서 좀만 더 생각해봐. 그럼 A의 몇 번째 항이 양수일까?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일까? 10번째 항까지가 양수야. 왜냐하면 9항에서 10항으로 넘어갈 때 커졌어 안 커졌어? 다시 9항 S9에서 S10으로 넘어갈 때 커졌죠? 이 얘기는 A10이 양수란 얘기야. 근데 11항으로 넘어갈 땐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단 말이죠.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게 이거야. 자, 다시 봐. 그럼 여기서 이마만큼 Y좌표 커지는 만큼 있지 맞아? 그게 A10항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S10에서 S10으로 작아지는 만큼 이게 뭐야? A 몇 항이야? 11항인데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데 올라간 만큼 내려간 만큼 어떠니까? 같으니까 무슨 소리야? A의 10이랑은 A 10판과 뭐가 같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생각도 하나 할 수 있고 여기가 몇인 것도 이해가 돼? 20인 것도 이해가 되지. 자, 다시 여기서 너무 당연하게 10항은 양수고요. A의 10이랑은 무슨 수인 것도 알아요? 음수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알 수 있는 게 A의 10항 더하기 A의 10이랑이 0인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판단할 수 있는 거 S20이 몇인 것도 이용할 수 있어? 0인 것도 이용할 수 있어. 맞아? S20이 0이면 아까 봤잖아. 알겠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축이요 0.5가 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0.5가 되는 상황. 자, 축이 0.5가 돼서 여기가 만약에 자 10.5였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축입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다시 야 그러면 이 SN의 최대값은 몇이야? S 몇이야? S? 10 아니면 11이지. 10.5가 대칭 축이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은 S10과 S 몇이 돼? 11이 되는 거네. 그럼 두 번째로 큰 값은? 2등 S 몇? 9 S 12 이렇게 판단도 나쁘지가 않겠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는요 SN을 식으로 쓰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 또한 괜찮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요 식으로 쓴다 치면 어떻게 써? SN은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겠고 음수인 것만 알고 N을 인수로 갖고 N 빼기 20을 인수로 갖고 나쁘지 않고요. 맞습니까? 자, 얘는요 10과 11에서 같으니까 혹은 이래야 되죠. 여기가 10.5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10? 아이고 20? 1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쓰는 것도 괜찮아. SN은 PN N 빼기 21 나쁘지 않고요. 됐어요.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으로 나왔을 때도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니네한테 이렇게 한 거야. SN인데 SN은 S 뭘로 할까? 뭐 17 빼기 N과 같아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됐어? 그럼 어디 대칭이라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얘랑 얘 한가운데가 몇이야? 8.5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럼 이거 여기에서 N은 몇 점 몇 대칭임을 알 수 있고 8.5 대칭임을 알 수 있고 됐니? 8.5 대칭임을 알 수 있고 그럼 내가 SN을 식으로 쓰는 데 있어서 최고차 한계수 모르고 어차피 원점 지날 거고 초항부터 등차수열이라고 가정하면 8.5 대칭이니까 그 다음 절편 N 빼기 몇이 돼? 17이 된다고 쓰는 것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성 이용해서 쓰고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거 볼게. 그럼 얘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얘 갖고서 A의 그럼 10이랑이 뭐야? 몇이 돼야 돼요? 다시요. S10과 S11이 같잖아. S10에다가 A11 더하면 S11이 되는데 내 말 이해하니? S10에서 A11랑 더하면 S11 되잖아. 근데 둘이 똑같으니까 A11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고요. 맞아? 다시 얘랑 같은 소리로 이 얘기했잖아. 네가 있으면 니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맞아? 11번째 항이 0이면은요. 몇 번째 항까지 합이 0이 되는 거야? 21항까지 합이 0이 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하나만 더 할게. 다 하기 싫다. 자, 그 다음에 축이 0.5가 아닌 상황이 나오면 좀 복잡해지긴 하겠다만 자, 다시 보십시다. 만약 여기가 축인데 축이 여기가 10.3이었다고 쳐봐. 됐어? 그럼 최대값은 누구야? 제일 큰 놈은 몇이야? S 몇이야? S10이지. 2등은 누구야? S? 11이지. 3등은 누구야? S? 9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괜찮니? 그럼 다시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 A10이랑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왜? 자, 다시 봐. 지금 S12, S11보다 커 안 커? 크지? 근데 잘 봐. S10이 여기 있고 S11이 더 멀리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 값이 커졌어? 작아졌어?
작았다는 얘기는 A11이 음수란 얘기 또한 가능하겠지. 물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넘겨서 A의 12랑이 되겠지? 네가 음수인 걸 찾아도 괜찮고. 이제 이런 스타일의 시각을 가짐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됐니? 자, 그럼 수업 때 진짜 여러 번 했어. 이 진짜 안 하긴 뭘 안 해, 그치? 겨울방학 때 또 하겠지. 수능 봐야 된답시고. 근데 제발 알자. 나 그때 또 하기 너무 싫거든. 너무 지겨워. 자, 어디 0? 왜 0이냐고요? 11항이 0이죠. 그럼 얘가 한가운데 있으면 0이잖아. 그럼 1항 더하기 21항이 0이지. 그럼 1항부터 21항까지 다 더하면 0이겠지. 된 거야. 자, 잘 보시고. 문제를 내가 풀라고 했는데 영 안 풀었지 니네. 딱 20분 줄게. 풀어봐. 딱 20분만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